리얼미터가 월요일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죠. 이번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 4.0%포인트, 4.0 급락. 일명 40% 붕괴라고 하죠. 예. 이게 4.0 정도면 엄청난 건데 주말에 그 이슈 말고도 그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 뭐 그런 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4.0% 폭락했다라고 하는 건 급락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거를 인구 대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친일 매국 그렇죠. 이 논란 때문에 그런 건데. 얘네들 윤석열 지지율 뭐 1%, 2% 정도만 올라가도 뭐 급등했다라고 하고 껑충했다라고 하고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래프로 보시면은 확 벌어진 게 느끼실 거예요. 끄트머리에서. 완전 쪽벌. 소리가 안 들립니까? 저 그림에서? 쫙. 예. 그러면서 부정평가가 그러니까 지금 6% 가까이 지금 급등해 버렸죠. 부정평가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그죠. 고정 지지율이 유지된 상태에서 윤석열 지지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그 사람들이 일부 있으면서 그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름하여 윤석열의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박스권 아마 지겨운 소리 들으면서 탄핵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38.9%라는 저 지지율, 긍정 평가를 떠받치고 있는 숫자의 절대 퍼센트가 60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기 긍정 평가했던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대에서는 10% 후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에는 정말 처참하게 지금 내려가 있는데 그 나머지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38%라는 숫자를 받쳐주고 있는 게 60대 이상에서 나오는 지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부정평가 58.9, 5.7% 올랐고요. 부정평가 부울경에서 10.9, 대구 경북에서 6.9 급등했습니다. 부정평가가. 아, 새끼 뽑아놨더니 이것밖에 못해. 요런 일 거라고 보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그 강제동원 이 문제는 나 역대급 미스테리로 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 윤석열 여론조사는요 1000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5일 동안 전체 2,500명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는 보수다고 답한 사람들이 713명, 진보가 624명. 여전히 거의 100명. 보수 가표집이 있어요. 네. 1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걸 중요하게 안 본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에 보수가 더 많은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어서 어쨌건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좀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어쨌건 지금 보수가 진보보다 훨씬 많다 아직까지. 중도층 뭐 어떻게 보느냐. 윤석열 잘 못하고 있다가 61.3입니다. 중도층 자체가 윤석열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그 퍼센티지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렇게 윤석열의 패착에 대해서 다뤄주지 않고 있어도 지금 대한미디어가 열심히 잘 싸워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누가 뉴스를 봐요? MBC 뉴스 정도 지휘하면 누가 뉴스를 봅니까? 새날 보지. 한덕수도 새날 보고 알았다 할 날이 금방 옵니다. 정당 지지율도 다시 역전됐습니다. 민주당 42.6, 국민의힘 41.5.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때가 어느 때냐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 지난주 수요일이었잖아요. 다 포함된 거예요. 정당 지지율 역전됐습니다. 그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번 그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당대회 직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항상 안철수가 1등을 하거나 안 그러면 2등은 뭐 천하람이 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김기현이 과반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1위 하는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근데 막상 투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김기현이 당선된 건 알겠는데 그렇게 52%로 갑자기 그냥 결선 투표 없이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자체가 정말 우리의 의사가 반영된 건가 하는 그 의아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이 한 말이 나는 설깃하던데
어떻게 숫자가 딱딱딱 떨어져 갖고 어떻게 그렇게 개표가 될 수 있죠?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사퇴했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요. 제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질문은 딱 한두 개만. 이 여론조사가 그래요. 질문은 딱 두 가지만 정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만 물어봐요. 거기다가 막 국민의힘 전당대 이런 거 안 묻고. 아, 그렇게 하면은 전화 받을 만하죠. 아, 그렇게 그치. 해주면. 근데 자, 보통 이제 받으면은 질문이 3개, 4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너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딱 두 가지예요. 이거예요.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요. 이거 하나 하고 윤석열 국정수행 잘하냐 못하냐 이게 딱 두 개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론이 물론 이 자동응답 조사는 정치 고관 여층이 다 파는 건 맞아요. 마차님 주말에 저 여론조사 받았다면서요? 네, 주말에 RN서치 전화번호 받았습니다. 부럽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왔을 때 새날의 마차님이니까 받는 거지. 보통 사람 같으면 뭐에 끊어버린다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받은 게 딱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었거든요. 윤석열 국정수행 평가 매우 못하고 있다. 5번 팍팍팍 찍고 막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약간 좀 저기 5번은 잘 모르겠다니까요. 자아분열됐다면서요? 제가 그거 뭐 얘기해도 돼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죽으라고. 결국 이거 핵심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새로 뽑히면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윤석열이 바지로 내세운 사람인데다가 그 후보들 중에 가장 기대가 안 되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전혀 없었다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컨벤션 효과는 현장에서만 있었다. 아, 그렇죠. 이제 완전 잔치집 났다. 샤워에 만들고 정바지에 예쁜 아가씨가 지들끼리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봤을 때 윤석열이 일본 방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에 가고 미국 가고 이렇게 정상회담 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 늘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외에 가면 사고를 한 번씩 치는데 이번엔 대형 사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추세적으로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뭐 당대표를 뽑아놨는데 땅대표가 돼갖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땅대표. 자, 어쨌건 컨벤션 효과라는 건 있거든요. 어떤 정당이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 잘해줄 거야라고 하는 기대치.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게 이제 보세요. 앞으로 여론조사. 더군다나 이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 악마화가 엄청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것도 일부는 먹혔겠지만 국민의힘 당대표가 뽑혔어도 기대치가 전혀 없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고, 후보들 중에 민주당 지지층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만만한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되면 땡큐 했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 여기 다른 쪽으로 좀 가보면 지금 그 대통령실이 쇼츠를 하나 공개를 했어요. 내용은 뭐 뻔한 건데,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1분 그러니까 얘는 컨텐츠가 없다 보니 길게 할 것도 없어. 거의 조르급이죠. 1분 안으로 만들어 갖고 쇼츠를 공개하면서 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같은. 조폭이라는 거야 저거. 네가 칠 게 뭐 있어? 그럼 물러나 이 새끼야. 그러니까 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저 문구를 보는 순간 다시 막 뚜껑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짓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철학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그냥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거.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에요.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이 아니잖아. 일본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잖아. 완전 호갱 됐잖아, 호갱. 여기서 자유. 아, 지겹다, 진짜.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윤석열이 이러한 지금 국가적인 결단을 하는데도 대국민 담화라든가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 1분짜리 쇼츠로 퉁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다 해도 본인이 책임질 게 뭐가 있어요? 불법적으로 한 게 없어서 또 피해 나갈 거고 159명이 죽었어도 사과 한마디 안 했는데 본인이 뭘 책임을 진다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근데 골 때리는 게 얘네들 진짜 골 때리는 게 그 쇼츠에 보면 우리 또 새날도 해시태그 같은 거 넣잖아요.
해시태그에 오부치 정신이라고만 썼어. 그렇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김대중을 집어넣은 거예요. 놀라운 새끼들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건 너무 창피한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김대중 오부치를 붙여서 생각하지 오부치만 생각합니까? 이걸 따로 떼서 오부치 정신만 넣었다는 건 저는- 이거는 그냥 일본 놈이에요. 그냥 일본 놈이에요, 일본 놈. 오부치 정신이라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김대중 오부치 정신으로 바꿔요.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진짜 놀랍고 이거는 저 앞에 이제 명패 벅 스탑스 히얼 이것도 그 바이든이 선물해 줬다는 네, 거잖아요. 선물했던 거죠. 그냥 막 사대주의에 찌들어 있고 우리나라를 갑자기 너무 진짜 약소국으로 만들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배상하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건넨 것 자체가 그러니까 더벅 스탑스 히어라는 이 문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벅 스탑스 히어는 이 판 위에 내 테이블 위에 모든 패가 다 까여졌으니 이 패를 다 보고 나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이 판단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어떤 정치적 격언 같은 건데 지금 윤석열이 결정한 게 일본한테 받은 패가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요구한 것도 없어요. 일본은 가만히 있었어. 우리나라가 그냥 가서 그냥 무릎 쭉 꿇고 형님 내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무릎 꿇은 거예요. 피해자가 스토킹 하듯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번 내교가.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 배상에 대한 강제징용 발표를 하던 날 투서가 대통령한테 몇 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대국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이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 나 믿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멋있는 척은 다 하지만 그게 멋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난 탄핵당해야 된다고 보는 게 대법원 판결을 정윤으로 부정했어요.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한테 배상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형식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대통령이 부정한 거지만 철학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이 국무회의도 그렇고 쇼츠 내용 자체가 국무회의를 바탕으로 만든 거니까 끝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본 놈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I am 일본 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진짜. 승질나 죽겠네. 뭐 오늘 의전비서관 사퇴한 것도 그렇고 대통령실 안에서의 이 문제와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관련해서 내분이 엄청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예. 있겠죠. 실제로 역사에 그런 오점을 남기고 싶을까요? 진짜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개묘오적 뭐 이런 건데 일본이 눈치도 없는 건지 아니면 한국을 완전히 이제 봉으로 보기 시작하는지 일본 외무상이 그랬잖아요. 강제 동원은 없었다. 이미 끝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왜 판결금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없는 피해자를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황을 혼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쇼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은 강제동원 자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먼저 나서서 뭐 배상금을 판결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기까지 하면서까지 왜 해야 되냐고. 덕을 때리는 건요. 야 일본 외무상은 뭐 최종적으로 끝난 일이다. 강제동원 없었다고 한다 하니까 대통령실의 실드가 막 쳐 죽이고 싶어요. 정상회담 파트너는 기시다 총리지 외무상이 아니야. 아니 이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그러면은-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기시다 너는 바지니까 꺼져 이겁니까? 근데 외교적으로 또 무슨 그 신뢰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소리지. 일본 외교부 장관을 완전히 패싱하는 이야기이기도 네. 하는 거고 기시다가 하야시 오시마사를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 이거는 한 팀인 거지. 이거는 내가 만날 사람은 총리니까 외무상이 이야기한 거는 치지 않는다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일본 대사 불러다 초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초치 그러니까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상상을 초월한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이 디테일로 보면은 정말 미스테리하다 싶을 정도. 정상회담 파트너는 기시다지 외무상이 아니에요. 이런 무슨 이거 완전 깡패들 논리 아닙니까? 니는 급이 아니니까 꺼져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너는 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다. 뭐 어쩌고 좀 혀를 길게 뽑았지만 그
일본 외무상하고 유럽 가서 서로 만났었잖아요. 그때 뭐 정상들 가면 결단을 촉구했다 뭐 이게 했는데 막상 봤더니 일본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했다고 해서 막상 그 내용을 봤더니 이건 정상끼리 해결할 문제야라고 토스를 했던 것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없었다 이미 다 끝난 문제라고 하면 윤석열이 정상 인간이라면 여기서 판을 엎어야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근데 아니야. 이건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은 단어가 하나 있었어.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그 서울시청역 그러니까 시청 광장 앞에서 했던 연설에서 한국이 일본에 호갱됐다죠. 호갱. 전쟁 범죄에 면죄 준 윤석열 한국 일본에 호갱됐다. 호갱이 호구, 고객 합친 말이잖아요. 요게 이제 사전적 의미가 있더만 이미 수록이 돼 예, 있더만. 예.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 정말. 그러니까 이 올해가 그러니까 그 관동 대학살 있잖아요.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그 제1조선인들을 막 무차별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망한 조선인이 뭐 작게는 6천 명, 많게는 8천 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가 100주년이에요. 딱 그 일이 있었던 게. 근데 제가 올해 그 관동 대지진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그 당시에 사망한 사람 중에 중국인들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에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고 사과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직 말도 안 꺼내고 있잖아요. 뭐 비서까지 세워줬는데 뭐. 그러니까 그거는 저 군함도에 대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관동 대학살에 대해서도 그 사죄하고 배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꼬박꼬박 그 배상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일본의 특성이 그렇고 윤석열의 특성이 그래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일본에서는요. 대한민국 정권 교체되면 어떠냐?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가 문재인 정부 때 아베의 목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였던 것처럼 한국의 소위 저런 친일 세력과 일본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건 뭐예요 그러면? 한국이 정권 교체 안 되게 엄청 노력할 거 아니에요. 대선 자금도 주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베가 한 말이 있어서 나는 윤석열이 저러는 게 약점 잡혔다고 보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대선 자금 문제라는 게 법정 한도 내에서 한 500억, 60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1조가 넘게 들어간대요. 실제로는 뭐 그런 거고. NHK 한국 정권 교체되면 이의 신청할 가능성. 그 결론은 뭐예요? 정권 교체 안 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산케이 정권 교체도 한일 관계 리스크. 일본 입장에서 봐도 윤석열이 진짜 등신 같거든요. 그렇죠. 예, 쓰면서도 이거는 얘는 아닌데 싶은 거예요. 얘 때문에 나중에 다시 뒤집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일본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반일의 네. 감정이 지금 최고조로 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정권 교체 안 되게 윤석열을 더 지지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등신같이 대통령 노릇하다가는 정말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 삼자 배상이라는 방법 자체에 법률적 약한 고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아. 일본의 법학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삼자 배상이라고 하니까는 말이 다른 것 같지만 그 삼자 변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푸나님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렸는데 내가 안 갚고 마차님한테 대신 100만 원 갚아달라고 하면 푸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셋이서 알고 그 거래를 해야지 서로 채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것 일종의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자는 일본인데 일본이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갚아달라. 그게 어떤 그 동의가 됐든지 간에 돈 받을 사람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합의 안 해주면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법적인 허점을 일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믿어온 거죠.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공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표적인 친일파를 꼽으라면 박정희일 거예요. 일본군 장교가 되고 싶어서 혈서를 쓰고 일본군 사관학교를 들어가고 장교가 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정희가 처음에는 남로당 빨갱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자기 동료들 밀고 해가지고 뭐 이 과정을 거쳐요. 그 박정희가 한일 관계를 만들면서 한일 합의라는 걸 통해서 1965년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만들어 놓고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네. 박정희에 대한 평가 한번 볼까요? 읽어줘봐요. 박정희는 온종일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없는 과묵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내일 조센징 토벌에 나간다 하는 명령만 떨어지면 그렇게 말이 없던 자가 갑자기 요시 토벌, 그러니까 요시 좋다라는 요시. 뜻이죠. 토벌이다 하고 병력같이 고함을 치곤 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생도들은 저거 돈놈 아닌가 하고 쑥덕거렸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하면서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았다고 했다. 예. 아휴. 윤석열도 좀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윤석열이 그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망언들이 있잖아요. 3.1 정신이 반드시 반일은 아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 관계 망쳤다. 그 과거 그 박정희에 대한 평가 중에서도 윤석열하고의 공통점이 보이잖아요.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면 과묵해진다. 윤석열 외교 나가서 하는 거 봤죠? 네. 엄청 과묵합니다. 아휴. 근데 만만한 사람 앞에 딱 두면은 1시간에 59분을 지 혼자 떠든다잖아요. 그 나가가지고 김건희가 그랬었죠. 오빠 나가. 절대 못 나가죠. 그렇죠. 얼마나 과묵했습니까? 비웃이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았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도 박정희가 그 삼선 개헌할 때도 일본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계속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갔을 때 일본의 줄 이익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지지를 했을 텐데 결국 박정희가 죽고 나서 일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본에도 그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총선이 1년 남았어요. 그 1년 남은 총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냐면 윤석열이 앞으로 이제 이 한일 관계의 문제가 한 두세 달은 지지고 볶을 거예요. 이슈로 남아서 어떻게 서로가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지금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바보 만들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총선 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 아주 굵직한 이슈 하나가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로 친일 매국이다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안 찍겠죠. 결국에는 내년 총선이 한일전이라는 얘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왜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 총선 때가 그거랑 연관이죠. 한일 무역 전쟁.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총선이 한일전이 돼버린 거랑 또 같은 맥락이고 이번에 진짜 그 류근 시인 말처럼 일본한테 전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조준 윤석열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한일 야구 졌다고 난리치는 건 정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도 싸워볼 만큼은 싸우고 경기력이 떨어져서 진 거지 지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윤석열은 그냥 져준 거예요. 근데 야구 진 것도 윤석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쉽게 표현해서 이건 다른 발명 기세. 재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독도라고 생각해요. 독도. 윤석열이 저러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지금도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독도를 일본한테 양보하고 우리가 한미일 뭐 이렇게 동맹 이런 거 지켜나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윤석열 찍을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지를 하다 보면 내 독도 일본이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일장기 걸고 있는 놈도 있더라고요. 예. 그 지금 이게 며칠 지난 건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 공식화를 착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도가 더 불안하게 보이는 건, 그러니까 그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데 독도 이슈에 대해서 갑자기 강력하게 나온다? 이게 사실 상식적인 태도가 아니잖아요. 바이든이 하라 그러면 독도가 아니라 본토도 내줄 놈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을 단순히 퇴진,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반역죄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 반역죄가 될 수도 있겠네. 일본 정부가 한 거예요. 일본 열도의 섬 개수의 독도를 포함해서 지키를 했다. 이러면요, 윤석열은 더 이상 이런 거 안 해라고 딱 멈추지 않으면 거기에 동조한다는 뜻이 돼버리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는 일본 땅 외에 이번에 이제 그 섬 개수에 독도를 넣은 이
기사가 나온 지 며칠 됐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직까지 정식 뭐 대응이 없죠. 아직까지. 방위백서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일본이 못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저러고 있다. 저는 일본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수십 년 동안 그 짓을 해왔잖아요.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것이 목표라고 봅니다. 윤석열 때 뭔가 독도를 다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독도랑 관련해서 또 영의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 문제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다케시마의 날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었고요. 장소는 일본해라고 표기를 미국이 한 짓이에요. 저게. 그러면 이건 바이든의 뜻인 거잖아. 윤석열은 네. 뭐 독도 일본 주지 이럴 수 있다는 거야. 난 답답한 게.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이번 주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김건희를 먼저 말하는 거 보니까 김건희가 대통령 같네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일본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3월 6일 날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을 내놨는데 바로 3일 뒤에 일본 외무상이 이미 다 끝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이 기시다 총리랑 얘기할 거다라고 하면서 일본을 간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 염려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분명히 일장기에 대고 격려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분명히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그 어떤 걸 요구했을 때 넙죽 줄 거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말이 그예요. 진짜로 직원 조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지금은 곤란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직원족이잖아. 이명박이 했단 말. 아니 그런 머리라도 있으면 좋은데 지금 윤석열은 직원조기도 안 할 것 네. 같아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은 너무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막 잘했다고 얘기하고 막 한일 관계 잘 되는 것처럼 막 보여지고 하니까 윤석열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예. 있는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고 있는 게 일본 해외 표기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 상황인지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또 일본 해라고 표기를 했다는 것은 일본과 한국 중에 어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으로 한미일 해상훈련 하고 나서 바이든이 기시다한테만 통화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우리 국민들 잘 모르지. 수고했다고 통화를 하는데 일본 총리하고만 하고 윤석열은 그냥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딱 그 상황인데 윤석열은 몰라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WBC 보니까 한일전 하고 있는데 우길기가 등장하더라고요. 저건 범죄예요, 범죄. 저 우길기 전범기는 쉽게 말 그대로 전범기예요. 학살한 군대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들고 나타나 한국의 일베하고 좀 비슷한 거죠. 오히려 지난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이걸 이렇게 저 우길기 걸고 나서 전범기를 걸고 나서 피파에서 제지를 당했기 때문에 저때 굉장히 창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WBC에서 또 그랬다는 거는 지금 서경덕 교수님이 또 이제 항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제지를 당하고 또 한 번에 창피를 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만약에 일본이 끝까지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 응원단은 해군 군함기를 들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순신기 그렇지. 있잖아요. 수작이. 그게 이게 이제 일본 그 극우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직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